자,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8월 말이고 이 차가 출시된 거는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였고 어느새 한 5개월을 넘어서 6개월 차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꽤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완전 신차도 아니었고 그냥 상품성 개선형 부분 변경 모델이었는데 꽤 화려하게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에서 이 차를 많이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D 엣지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과거에는 개나 소나 탄다라는 별명까지, 악평이죠. 그런 별명까지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D 엣지 모델입니다. 직전에 나왔던 일종의 매기타라고 불렀던 조금 괴상했던 디자인의 소나타가 상품성 개선을 거치면서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됐고 상품성이 조금 더 개선이 된 그런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데뷔 무대가 지난 3월 30일 아마 맞을 거예요. 서울 킨텍스, 일산이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됐었던 서울 모빌리티 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중적으로 누구나 조금 좀 중산층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좀 살 법한, 고려를 할 법한 그런 모델이었던 소나타가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꽤 괜찮고 멋들어진 디자인, 사이버틱한 디자인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는 그렇게 잘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서 살펴볼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존에 나왔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3세대 플랫폼이 최초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낮은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소나타 역시 그 소나타를 기반으로 했고 페이스리프트, 디자인만 조금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그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소나타의 디자인은 굉장히 좀 뭔가 어중간하게 들어가 있는 주간 주행등이라든가 너무 낮게 들어가 있는 프로포션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에서는 꽤 좋은 성적들, 나쁜 성적을 보이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성적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소나타는 잘 팔리는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세대가 바뀌고 다른 모델들이 추가가 되고 자동차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세단보다는 SUV 쪽으로,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좀 급격하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소나타에 대한 판매가 정말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준비할 시점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좀 반영을 하면서도 기존에 대한 이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워낙 호불호가 강했다 보니까 조금 힘을 많이 줘서 디자인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번 소나타 D 엣지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꾸준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레이아웃, 좌우로 쭉 길게 뻗어나가는 로보캅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일자형 LED가 적용이 됐고요. 범퍼 하단 부분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크롬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같은 차를 기반으로 한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인상의 디자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나타 D 엣지는 이 뒤에 붙은 D 엣지가 어떻게 보면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붙인 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엣지가 살아있는, 사실 이 디자인은 정말 도로에서 봤을 때 멋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해 주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랜저라든가 산타페라든가 몇몇 차들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좌우로 더 폭이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들을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작점으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될 현대차의 모델들에 대한 이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 선두주자인 동시에 가이드를 제공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냐면은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이 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기존의 소나타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 D 엣지에 대한 디자인은 굉장히 멋진 편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점은 별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그래도 훨씬 더 스포티한 라인들을 가져가게 됐다라는 점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헤드램프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팬더 부분에도 포인트가 더 추가로 장착이 되게 됐습니다.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이나 비상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같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공격적인 라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범퍼 하단, 사이드 스텝 하단, 뒤쪽 범퍼 하단에 이르기까지 톤이 딱 갈려서 위아래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파츠들이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나타가 상당히 낮아 보이는 그런 실루엣을 가져가면서 만들어낸 그 스포티한 인상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소나타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옆에 서 있을 때도 제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좀 많이 낮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소나타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낮은 그리고 스포티한 라인을 가져가면서 뒤쪽에 테일램프 쪽에도 핀이 장착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테일램프의 저 그래픽까지도 다 바뀌어 버리게 됐지만, 저런 포인트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바꾼 게 아니라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것, 그런 선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또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소나타의 뒷모습, 기존 소나타의 뒷모습은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다양한 좀 대중적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보게 되면은 어중간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요 뒷부분에, 특히 요 테일램프에 그래픽을 바꾸는데도 꽤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양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감싸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형태의 LED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H 형태로 좌우를 쭉 연결을 해버리는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을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로고도 요 클리어 파츠 안쪽으로 넣어 버리게 됐고요. 방향지시 등이나 후진 등의 요 그래픽까지도 약간 좀 픽셀의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좀 변경을 해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요 클리어 파츠,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하이글로시 파츠, 이런 것들과 함께 꽤 멋진 디자인을 선사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불만이라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기존의 소나타의 디자인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디자인이 조금만 더 사랑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기는 하거든요.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차만 좋아하고 현대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최근에 브랜드 로고라든가 이런 모델명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번 소나타에서도 그런 형태로 적용이 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으로 가게 되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밋밋한 느낌들이 있어요. 2.5 터보 N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커다란 배기구가 빵빵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스포티한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효과까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고요. 이 1.6 터보에서는 딱 요 정도, 사실 2리터 자연흡기 모델로 가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여러 브랜드가 현대차한테 좀 배워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낮고 좀 길기는 하지만, 길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차금을 넘어갈 정도의 그런 변화가 생긴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나타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의 소나타 뉴라이즈라든가 LF 소나타에서도 똑같이 만나볼 수가 있었던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넓은 이 트렁크 공간을 또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S클래스 보다 또 넓은 트렁크 공간이거든요.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이 소나타 D 엣지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조금 많이 변경을 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내까지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나타 D 엣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의 변화도 꽤 큰 편에 해당을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두 번째는 요 변속기입니다. 변속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가 꾸준하게 버튼식 전자식 변속기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타는 그런 버튼식 변속기가 거의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현대차의 모델 중에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 경찰차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모델이 이 소나타죠. 급격하게 항상 그런 건 아니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버튼식으로 이것을 잘 커버를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왔던 모델이 또 소나타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가 이 버튼식 변속기를 싹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컬럼형 로터리 방식의 변속기를 장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나타에서는 그 버튼식 변속기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컬럼형 로터리 방식의 변속기를 이번에 새롭게 추가를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컬럼형 로터리 방식의 변속기가 편한가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버튼식보다 편하다라는 거는 분명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는 게 이 순서예요. DNR. 보통은 R, 후진 기어가 위쪽에 있고 주행 레버가 주행단이 아래쪽에 있는 그런 구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대차는 꾸준하게 주행 방향에 맞춰서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해서 D를 위쪽으로 후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지금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차를 하면서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렸다 풀었다 돌렸다 풀었다 해보니까 이것도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았다 라는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편한 건 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 방식이 진짜로 편한가 계속해서 사용을 할 만한 요소인가에 대해서는 현대차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의 포인트,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요 계기판, 운전자를 향해서 살짝 라운드가 져 있는 형태의 요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형식의 요 디스플레이가 좀 찾아보니까 이 소나타 D 엣지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현대차 브랜드 기준입니다. 이 소나타에서 먼저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직전에 올려드렸던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산타페에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내려가 있어서 이게 수평이 안 맞는 느낌이 든다. 요 단차를 보게 됐을 때는 수평이 딱 맞춰서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 라운드진 것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소나타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산타페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분명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디테일이거든요. 이 디테일을 조금만 더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라운드가 지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야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니까 이 각도를 조금만 더 조절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디테일인데 이 소나타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그런 디테일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터치와 물리 버튼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이 공조 장치는 제발 부탁인데 기아에도 제발 그냥 이 형태로 넣어주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쪽에 홈, 맵, 서치, 미디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버튼들 물리 버튼으로 남겨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기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터치 전환식 버튼은 진짜 너무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이 소나타에 적용을 해준 요 잘 만들어진 요 형태를 기아에도 좀 같이 적용을 해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굉장히 평범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에서 만나볼 수 있던 그 구성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고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 신형 소나타 D 엣지의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낮고 날렵한 그런 디자인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는 포인트,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것만큼은 굉장히 잘 해둔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뭐 좁다거나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들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D 엣지에서도 그런 느낌들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 같은 경우 지금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 2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그런 공간을 자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머리 쪽도 쏙 파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하고요. 좌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팔을 쭉 뻗어도 끝에까지 안 닿는 그런 수준의 실내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1.6 터보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탄탄한 그런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거기다가 꽤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들을 잘 적용을 해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못할 이유, 특히 수입 대중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할 만한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적은 편에 해당을 하는데, 이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감이라든가 소재 같은 것들을 굉장히 훌륭한 소재들을 사용을 했고, 또 마감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신경 쓴 그런 포인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선쉐이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수동식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 그늘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소나타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은 그대로 다 가져가고 있고, 최상위 트림이라는 그 함정이 있기는 하지만 소재나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소재들, 거기다가 마감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의 착자감 같은 경우에도 스펀지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두꺼운 건 아니긴 하지만 꽤 좋은 스펀지를 쓴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그렇게까지 막 푹 주저앉는다거나 아니면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프다거나 하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잘 받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형태로 이번 D 엣지도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신형 소나타 D 엣지를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1.6 터보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스포티한 성향을 강조를 한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성능들이 다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1.6 터보가 2리터 자연흡기보다도 성능을 더 잘 뽑아내주고, 플러스로 연비 효율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1.6 터보 모델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차를 바꿀 때가 돼서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2리터 자연흡기, 물론 이제 배기량이 깡패다라고는 하지만 자연흡기와 터보 기술의 차이가 이제는 조금 생겼기 때문에 1.6 터보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 D 엣지의 1.6 터보 모델은 발휘하는 성능이 최고 출력 1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약 27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만 하면은 뭐 200마력, 250마력, 막 300마력 이렇게 막 쉽게 건들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성능인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중적으로 타는 모델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부족한 성능이다 라고도 못하는 그런 조금 어중간하면서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수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가 하면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180마력은 어떤 차한테 붙여도 그렇게 부족한 성능이 아니거든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꽤 괜찮은 수치에 해당을 하고, 폭발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그 중간 어디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성능을 발휘를 하는 게 이 소나타 DH에 적용된 1.6 터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편안함, 스포티한 쪽이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기는 했지만 두 가지를 잘 조합하고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이번 DH에서도 고스란히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상품성 개선이 되면서 주행 성능이나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손을 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조금의 답답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 모두 꽤 재밌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펀치감,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급격하게 레인 체인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코너를 빠르게 돈다거나 라고 했을 때도 꽤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환경, 그냥 평범하게 얌전하게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조금 타이트하게 과격하게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서스펜션의 세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두고 가속 페달을 쭉 밟아서 속도를 쫙 올려나가 보면은, 야, 이제 소나타는 그냥 평범한 세단이라고 부를 때는 지났구나 라고 느껴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나타가 그렇게 퍼포먼스를 강조를 하면서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모델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밟았을 때 스트레스 없이 쭉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느껴볼 수가 있고, 동시에 연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꽤 밟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지금 11km/L, 나쁘지 않은 연비죠. 1.6 터보, 거기다가 중형급 세단이라는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 11km/L에 해당을 하는 연비는 상당히 잘 나오는 연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연비 운전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13, 14까지도 무난하게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연비 효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굳이 그랜저를 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판매되고 있는 이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그랜저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무상술이나 리콜, 거의 10건 가까이, 10건이 넘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만큼 그렇게 많은 건수의 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랜저는 매달 거의 10,000대 가까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나타는 지금 한 4,000대, 5,000대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랜저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소나타 대신에 그랜저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가격대 때문에 그 가격이면은 그랜저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그래도 더 위급이잖아, 이거는 준대형 세단에 해당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구매 심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필요한 정도의 크기, 필요한 정도의 형태, 필요한 차를 사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그냥 적당히 온 가족이, 4인 가족이 탈 수 있는 크기의 세단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굳이 단 몇 푼이라도 더 주고 그랜저를 살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꾸준하게 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탈 수 있는 국산 중형 세단이라고 하면은 굳이 K8, 그랜저 이런 것보다는 K5 혹은 이 소나타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라고 저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나 바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나 충격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꽤 잘 잡아주는 편에 해당을
했고, 또 지금 이 DH 모델도 그런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소나타를 적절한 트림에서 적절한 선택 품목으로 구성을 해서 구매를 한다면은 그래도 4,000 언더, 3,000 중후반에서 가격대를 책정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든 2리터 자연흡기를 선택을 하든 1.6 터보를 선택을 하든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한 3천만원 중후반대에서 단 500이라도 아껴가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차를 살 수 있다면 저는 이 소나타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D 엣지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소나타가 어쩌다가 이렇게 안 팔리게 됐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나타의 파워트레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엔진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1.6 LPI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시승한 1.6 터보도 있고, 2.0 가솔린도 있고, 소나타 L라인이라는 이름으로 2.5 터보 모델도 갖고 있고, 1.6 하이브리드 모델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거는 딱 두 개예요. 1.0 경차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 파워트레인. 사실상 엔진 개발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파워트레인을 다 때려 박았다 보니까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꼭 소나타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배기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랜저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낮은 배기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소나타를 선택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2.0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굳이 소나타를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또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소나타에 대한 소나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고성능을 원한다면 아반떼 N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고요, 하이브리드와 같은 좀 고효율의 차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K8도 있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있고, 파워트레인을 너무 다양하게 사용을 한 것이 이 소나타의 오히려 판매를 떨어뜨려 버리게 만든 그런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나타를 단종시킬 것인가? 글쎄요, 다음 세대에도 소나타가 이 내연기관 모델로 판매가 될지 전기차가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최근에 이 헤리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일환으로 기아도 최근에 브리사를 복원을 하면서 헤리티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헤리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기준에서 폰이 다음 스텝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나타이기 때문에, 소나타는 파워트레인에 대한 선택지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 내연기관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 혹은 소나타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능의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1.6 터보 모델도 그렇고요, 2리터 자연흡기 모델도 그렇고요, L라인으로 가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하더라도 소나타는 여전히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일단 운전이 굉장히 편하고 부담이 없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랜저보다는 소나타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차를 살 것인지를 보는가에 따라서 이런 생각들은 조금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만약에 국산 세단을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꼭 그랜저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 소나타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